20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귀가시켰는데요. 당시 환자는 코피를 흘렸고 오른쪽 눈이 멍들어 부풀어 오르는 뇌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술에 취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술이 깬 뒤에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은 굳건합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가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최문순 도지사와 의협 임원들 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원격 의료는 의사들이 주도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정부가 원격 의료를 강행하면 젊은 의사들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검증 안 된 시스템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도 모든 진료의 원칙은 대면 진료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즉각 원격 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지사는 국민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협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고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2일 정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작년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요구한 예산 53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안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총 1,22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533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과 소득 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 증가분 688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459억 원에 그쳐서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 해소를 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의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2016년에 지방의 모 대학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진단서를 잘못 써줘서 보험금이 지급됐으니 물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소송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애초부터 자신들이 패소할 게 뻔한데도 의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소송을 거는 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일이 지속하면 의사가 소신껏 진단서를 써주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2일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석심사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자 진료비용 삭감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도의사회와 각 직역단체가 협력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